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분산 투자, 자산 배분 플러스 편견 버리기가 정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초보 영상이죠. 네, 사실 그 특정 자산군에 대한 편견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이제 많이 보이죠. 주식을 하면 패가 망신, 주식은 도박, 부동산과 예금은 안전, 비트코인 너 미쳤니?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이 투자 역사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요, 그니까 뭐, 존 리 선생님처럼, 주식은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뭐, 우량주에다 돈을 묻어놓으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뭐, 돈이 엄청나게 5배, 10배가 되고,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네, 주식은 엄청나게 리스크가 높은 자산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11번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그, 최근 30년 동안에 이제 데이터가 있거든요. 제가 퀀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30년 동안 그 한국에 있었던 모든 상장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제 데이터 세트에는 3,200개의 기업이 있는데 지금 존재하는 상장 기업은 2,100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1,100개는 어떻게 되었는가? 네, 파산하거나 아니면 이제 합병되었거나 어떻게 되었든 지금은 상장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사라진 거죠. 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개 중에서 한 개는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세 개 중에 한 개가 다 망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합병이 되었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수백 개 기업이 파산한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 보유, 그렇게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 그것도 아닙니다. 장기 보유를 해도 수익이 XX 같은 주식이 많고요. 네, 참고로 그 10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주식을 보유를 하면은 그 보유한 주식 중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겨우 56.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100개를 샀다. 그리고 10년을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56개만 수익이 나고 나머지 44개는 10년을 보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실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1926년부터 2016년까지 90년 동안에 주식 시장에서 35조 불이라는 부가 탄생했습니다. 주식이 막 올라가지고 주주들이 총 35조 불을 벌었는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중에 50%를 90개 사가 벌어갔습니다. 미국 시장은 한국보다 상장 기업도 훨씬 더 많고 중간에 상장되었다가 망한 기업도 굉장히 많겠죠. 아, 여기 있네. 그 참고로 그 90년 동안에 상장되었던 기업이 24,000개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90개 주식이 이 35조 불의 절반을 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완전히 승자 독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크 트웨인이 그래서 그 말 했잖아요. 10월은 주식 투자에 의해서 있어서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이다. 다른 위험한 달로서는 7월, 2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1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주식보다 당연히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식은 패가 망신, 암호화폐 너 미쳤니?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끝내주죠.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막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80% 이룰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인지 그게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가 너무 성공적이면은 정부가 좋아할 리가 없죠. 정부가 이제 법정화폐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는 컨트롤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세게 규제를 때릴 그런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상식과 부합하죠. 주식은 무서운 거야. 암호화폐, 안 돼. 자, 이런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현금, 그러니까 예금, 적금, 이런 걸로 한번 가보시죠. 레이 달리오가 그 최근에 아주 멋진 책을 쓰고 있어요. 그 Changing World Order라는 책인데, 그 초장기적으로 경제를 분석을 합니다. 그 책에서. 자,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이제 1700년부터 약 750개의 화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태리도 화폐가 5개 있었고 독일도 10개 있었고 막 이런가 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딱 20%만 살아남았고요. 그 나머지 80%를 갖고 있었던 그 오너들은 그냥 완전히 망했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자, 살아남은 화폐가 20%인데 그 화폐는 모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평가절하, 디발류에이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현금의 가치는 언젠가 빵이 된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시 한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개 국가의 이제 그 화폐가 금 대비 어떻게 움직이나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850년부터 2020년까지 보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꿋꿋하게 이제 근본 위제로 금과 매칭해서 가는 화폐들이 여기 있죠. 미국은 이때 그 남북 전쟁으로 한번 훅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여기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아이고야야야, 1920년, 그러니까 여기 1차 세계대전 그 열리면서 예를 들면 이제 독일 화폐 같은 건 아예 사라져 버렸고, 여기 쾅 없어져 버렸고, 네, 나머지 화폐들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부 다 자 제로로 수렴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쫙 내려가죠. 요 파란 게 미국 달러죠. 미국 달러도 여기까지는 대충 어떻게 유지가 됐다가 여기 한번 크게 평가절하를 하고요. 쾅 하고 한 2, 30년 잘 버티다가 여기서 또 쾅 한 다음에 얘도 이제 0으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나마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거는 그나마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의 화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유명한 말을 했죠. Cash is trash라고 하시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이 말이 맞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현금이 그 가치를 보유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요때가 그랬고 요때도 대충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금이 안전한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채권, 국채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파산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자, 이걸 쓰신 분이 이제 케네스 러거프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IMF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분은 IMF에서 커리어를 하기 전에 체스 그랜드 마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50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뛰어난 체스 천재였는데, 세계 50위가 돼도 이걸로 돈 벌고 먹고 살기 힘들겠다. 에이, IMF나 가자 해가지고 IMF로 가신 분이고요. 자, 어쨌든 이 책이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 1800년부터 2006년까지 Percent of Countries in Default Restructuring, 그러니까 이제 파산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국가들의 퍼센티지를 볼 수가 있는데, 네,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가 100개 있으면은 막 30개, 40개, 50개 국가가 디폴트나 리스트럭처링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어졌지만 여기 보면은 최근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네, 국가가 100개 있으면 3, 40개가 이제 디폴트 or 리스트럭처링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상당히 놀라운 수치이죠. 이때는 왜 이렇게 높았냐? 이때 공산주의가 망하면서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디폴트를 신청을 했나?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그 기축통화를 보시죠. 세계에서 기축통화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화폐는 딱 3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네덜란드의 굴덴,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그 다음에 미국 달러이죠. 지금은 미국 달러인데, 자, 보시면 영국 파운드가 그나마 꿋꿋이 잘 버텼습니다. 1620년부터 한 1930년까지 한 300년 동안 그래도 가치를 유지를 했는데, 야, 리스펙. 그러나 결국 영국 파운드도 0으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도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60년대부터 작살이 나가지고 빵으로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금과 비교한 거죠. 금. 왜냐면 금은 영원히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금은 안전하나? 네, 이 금이라는 게 또 경제가 좋으면 얘가 또 죽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 호황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1980년 10월부터 99년 8월까지 20년 동안에 62%가 떨어집니다. 그래프에서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62%예요. 62%를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겨우 2007년이 되어서야 본전을 만회를 하는데요. 자, 초장기적으로 금이 가치 유지를 하는 데는 성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나왔던 이때만 하더라도 뭐 금 한 덩어리로 빵 몇 개를 살 수 있었다, 이런 공식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근데 이제 2000년 후에도 그 금 한 덩어리로 빵 그 똑같은 덩어리를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보존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그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심해. 괴로워. 이렇습니다. 자, 부동산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이제 우리 전 세대, 우리 세대까지도 아파트를 사가지고 부자를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부동산도 안전자산이라고 하기 좀 그런 게, 일단 분산 투자가 거의 불가하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자산이 뭐 100억, 1000억 되면은 분산 투자가 가능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없죠. 그리고 100억, 1000억이 있으면은 뭐 굳이 부동산 같은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땡까땡까 잘 놀고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빠른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건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 왜 이렇게 매달 바뀌는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청약제도부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민간 아파트가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양을 하는데 그거를 왜 추첨을 해야 되나? 그 제도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오로지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LTV니 DTI니 중과세니 투기지역이니 보유세니 이런 거 도대체 왜 매달 바뀌는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사실이나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들이 이제 생기면은 재사건 행세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당연하죠. 왜냐면 집을 팔고 싶은데 팔면 뭐 중과세, 양도세 뭐 이거네 저거네 해가지고 다 튀기면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다.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이때만 해도 정책 20개였는데 지금 25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번 정부만요. 그 전 정부, 전전 정부, 전전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무지하게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모든 자산을 얻을 수 있는 재앙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8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한국 한반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저는 재수없게 한국에서 전쟁이 터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터질 가능성은 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전쟁, 공산화, 몰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거 가능성 절대 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제 역사, 투자 역사를 보면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자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자산을 완전 몰수하는 거, 그거는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러나 뭐 일부 시장을 폐쇄해버리고, 예를 들면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자산 가격을 통제한다든지, 매수 매도를 뭐 통제를 한다든지, 부동산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외환송금을 더 세게 규제를 한다든지, 자산을 뭐 동결한다든지, 증세를 팍 올린다든지, 뭐 부동산도 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별의별 제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면은 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런 선진국들도 다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에서 있을 수 없다? 그런 거는 절대 없는 겁니다. 네, 요약은 뭐냐? 안전자산?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분산 투자, 자산 배분 플러스 편견 버리기가 정답입니다. 다행히도 이게 그나마 이제 각 자산은 굉장히 위험한 거를 봤습니다. 주식, 채권, 현금, 부동산,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중에서 위험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적절하게 섞으면은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이 급감합니다. 그게 이제 분산 투자의 이론이고, 그것 때문에 마르코비치 형님이 노벨상을 받으셨죠. 그래서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데 477번 영상을 참고하세요. 저는 이 그래프 하나만 올렸습니다. 50년 동안에 주식, 채권, 금, 현금에 자산의 각각 25%를 배분을 하고 50년 동안 꿋꿋이 유지를 했으면은 이렇게 자산은 쫙 올라가고 자산은 거의 100배가 되고 복리 8.8%, 최대 손실, 가장 많이 손실을 입었던 요 2008년에 12.7% 손실로 선방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군 내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식이 25%라고 했는데 그 주식 이를 전부 다 미국 주식에 몰빵하는 거 좋다 안 좋다? 네,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미국 주식, 선진국 주식, 개도국 주식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뭐 채권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도 뭐 굳이 한국 원화로 다 들고 있을 필요 없고 뭐 달러와 유로와 엔화 섞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종목,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그 주식 25%를 이제 그렇게 국가적으로 분산하는 것도 좋고, 뭐 한 나라의 경우에도 뭐 그냥 ETF를 사가지고 이제 많은 종목에 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을 하면은 그래도 뭐 20개, 30개 종목을 산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절대로 한 정부가 내 전체 자산을 통제하는 상황이 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지금 여기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어유로파 퓨어텔이라고. 근데 거기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아파트 오너 중에 7, 80%가 중국인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중국은 사실 이제 정부가 원하면은 그냥 그 사람의 자산을 전부 다 몰수하고 그 사람을 작살내버릴 수가 있잖아요. 공산주의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부자들은 돈을 빼가지고 해외 부동산, 특히 뭐 이제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도 아마 하겠죠?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뭐 해외 부동산, 그리고 그냥 뭐 해외 외화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금을 해외에 보관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한 정부가 내 전체 자산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정부가 뻘짓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때리는 경우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정부를 절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을 뿌려놔야지 나중에 이제 내가 사는 나라의 국가의 정부가 미쳐 돌아가도 나는 도망가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또 문제가 뭐냐면 한국인의 사랑인 부동산과 원화, 예금 이런 게 사실 정부 리스크에 가장 취약하죠. 정부가 규제를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규제를
그 행하기 굉장히 좋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할투 모든 영상을 요약한 사이트와 할투 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 영상이 쫙 나오니까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찾아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익했거든요. 특히 초보자들한테. 네,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하시고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